모닝 브리핑입니다. 전거래일 지수는 상승이었지만 아쉬움은 생존했죠. 삼성전자에는 금요일에도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좀 출회되는 양상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FOMC 결과를 하루 늦게 반영하며 강세를 보였고 이에 우리 시장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다만 우리 시장에서는 반도체주들이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피는 갈수록 힘이 빠졌고요. 한때 2600선 위로 올라오기도 했으나 안착에는 실패했습니다. 자, 지난주 연준은 B컷을 단행했고요. BOJ 일본은행은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제 시장의 시선은 실적에 쏠려 있는데 과연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 여부에 이번 주 시장은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닝 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상승은 상승이지만 삼성전자의 하락과 함께하는 상승이다. 안고 없는 찐빵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도 지수는 상승 마감했다. 9월 20일 금요일장 한마디. 하루 늦게 반영된 미 연준의 B컷 효과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단행 효과를 국내 증시가 이틀 뒤에 반영하며 이날은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13일, 19일 이틀간 코스피 시장에서 아주 거센 매도세를 보였던 외국인의 셀코리아가 이날은 좀 잠잠해지며 매도세가 둔화됐다라는 부분은 시장의 이목을 쏠리게 할 법했는데요. 그러나 6%나 급락했던 하이닉스가 2.8% 반등에 그쳤다는 부분, 또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매도가 이날도 지속되며 하락 마감했던 부분에선 아쉬움이 만연했던 금요일장. 자, 그럼 더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특징 섹터도 이어서 확인해 보고 오시죠. 금요일 우리 증시 양대 지수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코스피는 금요일에도 오후장 들어 밀리는 흐름이 연출됐는데요. 먼저 수급 살펴보시면요. 외국인은 코스피 현물을 327억 원 순 매도했습니다. 매도 규모는 크지 않았으나 금요일에도 코스피 시장은 파는 모습이었는데요. 9월 들어 총 12거래일 중 10거래일 동안 코스피 시장을 팔았고요. 약 6조 원 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외국인은 이날 코스닥 현물은 1,300억 원가량 사들였고요. 기관은 양시장 모두 매수한 반면 개인은 양시장을 모두 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이날도 외국인의 매도세는 전기전자 업종에 집중됐고요. 이에 반도체주들의 상승 탄력이 장 후반 들어 둔화했습니다. 장중 2,600선 위로 올라왔던 코스피는 이에 상승폭을 반납하고 0.49% 상승하는 데 그쳐 2,593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한편 코스닥은 바이오 2차 전지 소재주들이 강세 보이면서 비교적 상승폭을 잘 후반까지 유지해준 모습이었습니다. 1.19% 올라 748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럼 한 발 더 들어가 시장을 움직인 섹터도 함께 짚어볼까요? 이날 중동 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전면전 위기가 고조되자 해운주와 방산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해운주들은 미국 동남부 항구 파업 리스크도 강조되면서 상승했는데요. STX 그린로지스는 12%, 흥하해운은 7% 올랐습니다. 또 오는 25일 대한고로 프로젝트 2차 전략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해당 소식에 한국가스공사는 7%, GSE는 5% 오르는 등 가스 관련 주들이 빨간불 켜냈고요. 바이오주들도 이날도 강세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더해 개별 모멘텀이 부각된 하루였는데요. 녹시자 웰빙은 태반 주사제 라인액 주가 중국에서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19% 넘게 올랐고요. JW 신학을 비롯한 JW 그룹주는 미국 정부 주도의 캔서 문샷 프로젝트를 이끄는 황태현 교수와의 공동 연구 계약 체결 소식 등이 부각이 되면서 강세 보였습니다. 그럼 이외에도 어떤 섹터가 시장의 주목을 받았는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이렇게 전반적으로 쫙 놓고 보면 금요일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외국인의 매도가 16거래일 연속 출회되며 수급 공백이 느껴졌지만 2차 전지라든지 바이오, 전력, 해운 섹터인 수급이 또 몰리면서 지수 상승을 주도해줬던 하루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수주 호황의 백값까지 역대급이다. 9월 들어 주가 고공행진 중인 조선주 자세히 톱어보겠습니다. 자, 반도체는 업황도나 이야기가 나오지, 전기차는 캐즘 이야기가 계속되지. 이렇게 굵직한 반도체 2차 전지가 흔들리니 3분기 국내 상장사들의 실적 전망은 계속해서 꺾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튼튼히 업황에 대한 호황 전망이 지속되고 있는 조선주들의 또 시장은 아주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장이 후한 점수를 주는 그 배경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신조선가 지수가 고공행진 중입니다. 역사적 신고가를 찍은 게 2008년이었거든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 당시 이 수치가 191.6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달 8월 기준 보이시나요? 189.1을 기록했죠. 신조선가 지수, 그러니까 신규로 건조된 주문을 받아서 새로 만든 선박의 가격을 지수화한 지표입니다. 이 배값이 오른다? 배값이 비싸진다?
선박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말이겠죠. 지금 국제해사기구 IMO에서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 감축하는 것을, 더 나아가 2050년까지는 탄소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설정한 만큼 탄소 배출이 적은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 수요가 계속되고 있으니 이렇게 최신 친환경 선박의 가격은 고공행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한국 조선사들이 주특기로 잘 만드는 게 LNG 운반선이거든요. 세계 시장에서 한 점유율만 80% 정도로 꽉 잡고 있으니까요. 이 LNG선이 2020년엔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1억 8,600만 달러로 우리 돈 한 2,500억 원 했습니다. 그런데 4년 뒤 2024년에는 이게 얼마나 비싸진 줄 아세요? 정확히 딱 1,000억 원이 더 비싸집니다. 3,600억 원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조선가든 중고조선가든 가격이 치솟으니 지수도 함께 고공행진하고 있는 겁니다. 해운 환경 규제가 더욱이 강화될 것이라는 예견된 시나리오에 이미 국내 조선 3사는 3년치 일감을 확보했는데요. 보통 배는 주문하고 딱 받아보는 데까지, 그러니까 인도가 되는 데까지 2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뭐 배 사이즈마다 다르긴 해서 4년 뒤에 인도가 되는 배도 간혹 있지만 이 말인즉슨 수주 마지노선이 2년치를 쌓아야 독이 굴러간다. 사이클이 원활하게 굴러간다라는 말이 되겠죠. HD 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등 조선 3사의 수주량은 3년에서 3년 6개월치로 비싼 배만 골라 수주하는 선별 수주까지도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능력 좋은 K조선 3사는 똘똘하게 LNG 운반선이나 암모니아 운반선 같이 비싼 배만 골라서 대규모 수주를 해온 거겠죠. 자, 이렇게 배값은 오르지 주문량은 쌓여있지 고로 주가가 화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 9월 들어 조선주들의 상승률은 어땠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9월 6일부터 20일까지 지난 금요일까지의 주가 상승률입니다. 추석이 껴있어서 지금 한 8거래일 만에 주가 상승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HD 한국조선해양 보십시오. 제일 크게 뛰었죠. 18% 넘게 급등, 또 기자재 쪽에선 한화엔진이 11% 넘게 올랐고 삼성중공업까지도 보시면 8% 넘게 올랐습니다. 연말까지 컨테이너선과 LNG선 등 국내 업체들의 추가 수주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올해 조선 3사의 영업이익은 2조 원을 웃돌 전망이고요. 무엇보다 연내 카타르의 국영석유 기업인 카타르에너지에선 최대 지금 20척의 LNG 운반선을 발주할 예정인데 우리 K조선 3사가 또 잭팟이 터지지 않을까 기대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최소 10척은 우리가 좀 수주를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특히 카타르에서 발주하려는 배가 표준 선박보다 훨씬 크거든요. 더 비싸다는 겁니다. 비싼 배를 최소 수주량 10척을 기대한다. 조선 3사의 매출 하반기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조선주를 마냥 좋게만 보기엔 리스키한 요소가 있지 않을까 살펴봐야겠죠. 8월엔 조선주들이 왜 그렇게 조정을 받은 건지 그 이유도 우리는 좀 알아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총 4가지를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꼽아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밸류에이션 부담. 두 번째, 환율 하락. 세 번째, 노조 파업. 네 번째, 중국 조선사들의 캐파 확장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려들이 다 잠식될 수 있었던 이유들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먼저 밸류 부담. 이건 7월 말 기준 조선 3사 평균 PBR이 2.2배 정도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코스피는 하락하는 데 비해 밸류에 대한 부담이 좀 작용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다시 평균 PBR 한 1.8배 정도로 내려갔으니 주가가 다시 좀 화답을 해줬던 거고요. 환율도 한번 볼까요? 환율이 하락하니 이전 분기까지 누렸던 환차의 교과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겠습니다만 사실 이것 또한 작년 말 기준 1,270원, 1,280원대로 설정한 거기 때문에 환차손 요인을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파업, 이거는 지금 풀어야 할 숙제가 맞습니다. 지금 노조 측과 추석 전 협상 매듭 짓는 데 실패를 했는데 10월 중순 사업장 총파업에도 돌입할 수 있다라고 노조 측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짜 현실이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납기 지연에 대한 우려도 불거질 수 있으니까요. 또 3분기엔 조업 일수도 줄겠다. 이전 분기 대비 탑라인 성장이 좀 더디게 나타나겠지만 그래도 시장은 이 파업이 업황에 엄청난 타격을 줄 만큼 장기간 이어질 거라고는 보고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중국 1, 2위 조선사 합병 문제, 이 조선사 2개가 합병하면 자산 규모 무려 70조 원에 달하게 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조선사와 이제 K조선사들이 경쟁을 하게 되는 건데 시장은 신규 증설이 아직은 위협적인 수준은 아니고 무엇보다 미중 갈등에 따른 K조선사들의 반사이익을 계속 점치고 있는 만큼 외국인의 매수세는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미 또 9월 들어 어느 정도 올라온 주가에 파업 이슈와 중국 조선사들의 합병 이슈가 센티에는 조금 스크래치를 줄 수 있는 만큼 이 두 가지 이슈에 향후 어떤 뉴스들이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되는지 여부 우리는 꼼꼼히 모니터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주 흐름까지 체크해 보시죠. 먼저 HD한국조선해양 볼까요? 금요일 주가는 4% 가까이 올라 20만 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9만 8,300원에서 거래 마쳤고요. HD현대중공업 보겠습니다. 금요일 주가 좀 힘이 빠지면서 거래를 마쳤죠. 1.7% 상승에 그치면서 시총 사이즈 지금 17조 2천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오션입니다. 무탄소 추진 LNG 운반선도 공개했는데 조선주 중 가장 답답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횡보가 길었던 만큼 에너지를 많이 응축했을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 기업은 삼성중공업인데요. 세계 첫 부유식 블루 암모니아 생산 설비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주가는 금요일에는 좀 힘이 아쉬웠네요. 1.2%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자, 확인해보고 가야 할 요소도 분명히 생존하지만 리먼 사태 이후 기지개를 켜고 있는 상황도 아주 분명하다. 힘든 시장 속 K조선사들의 추가 상승 여력 한번 응원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장 마감 이후 나온 공시와 일정까지 확인해보고 오시죠.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원무역홀딩스는 278억 원 규모의 중간 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했습니다. 한 주당 2,4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할 예정이고요. 배당 기준일은 10월 7일입니다. 올해 반기 실적이 전년 대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이익 잉여금이 확대되면서 배당을 늘리기로 결정했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1%대 강세 보였습니다. 흥하해운은 2만 DWT급 케미컬 탱커선 한 척을 314억 원에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선대 확충을 통해 항로 확장과 영업력 증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APL스퀘어는 500억 원 규모의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는데요. 19일 체결한 모 회사인 에이프로젠과의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개발 투자금 분담을 하기로 한 계약에 따라 자금 조달에 나선 모습입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APL스퀘어는 4% 넘게, 에이프로젠은 3.7%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일정입니다. 먼저 팹리스 반도체 기업으로 혼성신호 반도체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아이언디바이스가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합니다. 일반 청약 흥행에 성공한 가운데 과연 첫 거래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관심이 갑니다. 자, 이외에도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발표됩니다. 만약 인상이 결정되면 이는 1년 6개월 만의 인상인데요. 한국전력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증시는 오늘 추분의 날로 휴장합니다. 이렇게 공시와 일정까지도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오늘은 우리 원전주에 한번 주목을 해볼까요? 지금 최상목 부총리 원전 체코 수주 관련해서 최종 협상에 거의 임박했다라는 내용의 뉘앙스를 풍기며 언급을 했는데 관련해서 지금 금융협의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한 언론사는 또 보도를 통해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지난 금요일 크게 급락했던 원전주들의 반등 여부, 얼마만큼의 반등폭을 오늘 자랑할지 여부에 한번 우리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